주제별 읽어드림 전체주의. 과학자들의 전체주의. 지금 이 나라 영국에서 과거 수백 년 동안에 독일에서 일어난 지적인 사태 발전과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발전의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즉, 과학자들이 사회의 과학적 조직을 선동하는 그런 사태의 발전이다. 독일에서 최상층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사회를 조직하려는 이상은 독일의 과학기술의 전문가들이 사회 정치적 여론 형성에서 행사하도록 허용되고 있던 아주 독특한 영향력 때문에 상당히 촉진되어 왔다. 독일의 현대사에서 정치적인 교수들은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법률가들과 비교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과학자들의 영향력은 최근에 흔히 자유의 편에 서지 않고 있다. 이성의 편협함은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아주 흔히 눈에 띄고 있고, 전문가들에게 특징적인 것으로 보통 사람들의 방식에 대하여 이들이 참지 못하며 과학적인 청사진에 따라 상부의 의지에 의해 의식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경멸하는 등, 이런 현상은 그것이 이 나라 영국에서 중요해지기 전에 수세기 동안 독일의 대중생활에서 잘 알려져 있던 현상이다. 그리고 아마 어떤 나라보다도 독일에서 1840년과 1940년 사이에 그 교육 제도의 대부분을 인문계로부터 실용 분야로 철저하고 일반적으로 전환시킨 결과 그것이 국가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독일의 학자와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거의 예외 없이 새 통치자에게 기꺼이 봉사한 것은 국가 사회주의의 발흥의 전 역사에서 가장 타락적이고 굴욕적인 광경의 하나였다. 특히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새롭고 더 좋은 세계로 전진함에 있어서 지도자가 될 것을 그처럼 요란스럽게 주장하며 어떤 다른 계급보다도 새 독재 정권에 더 자진하여 굴복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사회가 전체주의로 이행할 때 지식인들이 행한 역할은 다른 나라에서 방다가 예언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의 학자의 배신이라고 하는 연구는 그것을 쓴 후 15년이나 된 지금 다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독일 과학자들이 정치로 탈선한 사례를 고려하게 될 때 이 연구에는 특히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마음속에 간직할 만한 구절이 있다. 방다는 이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과학이라는 탈을 쓴 미신은 도덕성의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통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 미신은 되풀이 말하지만 19세기가 가져온 것이다. 이 교리를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그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 마음속의 정열은 단지 정열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것에 과학적인 외형을 갖춘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인지는 장차 알아봐야 할 일이다. 역사가 과학적인 법칙에 순응한다는 이 독재 권력의 도당들이 특히 설교해 온 것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독단은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두 가지 현실, 즉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역사적인 역할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과 같은 부류의 한 영국 저술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저술은 마르크스주의의 배경을 둔 것으로서 거기에는 전체주의의 지식인들의 특징적인 모든 궤벽과 문의 부흥 이후 유럽 문명의 특색을 이루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 등이 종교 재판 방식을 승인한다는 것과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는 고려하고 싶지 않으며 좀 더 대표적이고 상당한 명성을 얻은 바 있는 한 권의 책을 보기로 하겠다. 와딩턴의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특징 있는 제목을 붙인 소책자는 이런 부류의
문헌으로서 좋은 예이다. 이 책은 영향력 있는 주간지 자연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과학자들에게 보다 큰 정치 권력을 주라는 주장과 전반적인 계획을 열렬히 옹호하는 주장을 결합시키고 있는 그런 책이다. 와딩턴은 크로더와 같이 털어놓고 자유를 경멸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신뢰하지도 않았다. 와딩턴은 그가 설명하고 지지하는 여러 경향이 불가피하게 전체주의 체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또 심지어는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대부분 같은 부류의 저자들과는 달랐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현재의 잔인한 원숭이, 우리의 문명이라고 그가 기술한 것보다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과학자는 전체주의 사회 경영의 적임자라고 하는 와딩턴 박사의 주장은 주로 과학은 인간 행위의 윤리적 판단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의 명제에 기초를 두고 있고 주간지 자연은 와딩턴이 이 명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많이 선전하였다. 그 명제는 물론 독일의 정치적 과학자들에게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었던 명제로서 방다가 옳게 선택한 것이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는 와딩턴 박사의 책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자유는 과학자들이 토론하기에는 매우 골치 아픈 개념이다. 그 이유의 일부는 최종적인 분석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종류의 자유를 과학이 인정한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괴상망측하고 우리 이웃과는 다른 자유는 과학적 가치가 아니다. 와딩턴이 그처럼 많이 비난했던 창녀의 인간성은 우리에게 관용을 가르침에 있어서 명백히 우리를 크게 오도하였던 것이다.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한 과학적 태도에 관한 이 책이 전혀 과학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류의 문헌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잠재적인 빈곤이나 독점으로의 필연적인 경향 등과 같은 모든 상투적이고 근거 없는 일반화를 거기서도 다시 볼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과학적 근거가 의문시되는 정치 논문으로 판명되고 같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현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거의 모든 저술에서와 같이 와딩턴 박사의 확신은 대체로 필연적인 역사적 경향에 대한 그의 신념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는 이 경향을 과학이 발견하였다고 전제하고 있고 또 이 경향을 마르크스주의의 심오한 과학적 철학에서 유도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기초 개념은 전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자연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법의 기초를 구성하는 그런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 또 그의 판단 능력에 의하면 이 필연적인 역사적 경향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경향보다도 발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영국은 1913년보다 살기가 더 어려운 나라임을 부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와딩턴은 알고 있었으나 광대한 지역에서 경제 발전의 모든 측면은 통합된 전체로서 의식적으로 계획된다는 의미에서 중앙 집권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그는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체주의 체제에서 사상의 자유가 유지될 것이라는 손쉬운 그의 낙관주의 때문에 예컨대 전체주의를 사상의 자유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는 질문과 같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매우 가치 있는 증거가 틀림없이 있다. 고하는 확신 그 이상으로 그의 과학적 태도는 더 조언을 주지 못하고 있다.